시가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시지 시는 안 나와서. 거기 보면 배울 건데요. 아 그래요? 네. 안 그래도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 예습을 철저하게 해가 그런가 오신다. 봐. 네. 멋지네. 만세력 찾아보셨어요? 네. 예. 아, 멋지다. 잘한다 와. 다 박사들 나와요? 네. 자극됩니다. 진짜 초짜라서. 저를 통하면 박사하고 사장이 돼요. 상기대왕은 나를 거쳐가 안 하면 박사에 든 사장이. 응. 나보다는 잘 나보게 돼. 저를 듣지 않아요. 선생님 옆에 꼭 있을게요. 쟤하고 같이 있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네. 한 라인이네. 라인 아닌 것 같아. 절대 안 해. 라이벌도 아니면서 제가 개겨요. 만세리 그거 한번 해볼까요? 오늘 그 대신 청간하고 지지하고 양음 구분하실 줄 아시죠? 이거 맞는 거예요? 자, 저거는- 이제 오신술이랑 이거 맞아요? 예. 예, 예. 근데 나중에 네. 오하고 사는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자하고 양으로 배치는 되는데 쓰일 때 음으로 써요. 근데 일단은 강의 때 그거를 들으니까 그게 맞기를 잘 모르더라고요. 아, 나중에 쓰임 용도로 쓸 때 나중에 이거 안 돼? 진짜 많을 건데. 그럼 만세력 한번 그 찾는 거 보여줄까요? 네. 책이 어디 있냐면 책이 그거 몇 페이지 있죠, 그죠? 아유, 그거 요즘 웹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굳이 몰라도 되는데요. 17페이지고. 17페이지 시두법에가 시. 네, 4번에 생시의 간지 정하는 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오늘 날짜로 오늘 일진 이것도 앱이 있어야 쓰이네요. 예, 그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면 네. 원광 만세력이라고 있어요. 원광? 예, 그거 아니라도 만세력 지금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예, 원광수 있어. 네, 원광이 만만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이 2018년 5월 8일이에요, 지금. 8일. 오늘 8일 맞죠? 네. 네. 네, 그러면 날짜가 만세를 보면 나오죠, 그죠? 우술, 그 다음에 신, 개, 용. 시간을, 근데 시간은, 밑에 시지는 알죠? 지금이 뭐, 예를 들어 2시다. 그러면 해가지고 미시, 이렇게 알죠? 그건 나온단 말이에요. 미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것만 알면 되죠. 네. 응. 그럼 미시는 참 그걸 알아야 돼. 부부합을 알아야 돼. 그거를 몰라. 네. 그러니까 일단 그거 해드릴게요. 네. 합, 기 이러면 토가 나와요. 이렇게 안 하죠. 토하죠. 이게 공식처럼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부합이라고 그래서 갑하고 기하고 이제 부부예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이 토라는 오행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간 알기 위해서는 앞에 걸 알아야 돼요. 개가 있는 거 여기. 네. 이 부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만약에 부가 있다 그럼 이거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 예, 앞에 거.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네. 앞에 있어야 되고 네.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여기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만 알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 알기 위해서는 일간을 알아야 일간을 돼요. 알아야 돼요. 일간의 부부합을 찾아요. 찾았죠? 네. 그러면 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화가 천간의 화는 뭐예요? 병과 병정. 정이에요. 네. 근데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요. 뭐든지 양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간을. 근데 시간은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자시부터예요. 네. 자시. 그래서 자, 주, 인.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미시니까. 예. 파를 뭐라 그랬어? 극하는 오행 이렇게 나왔죠. 합에 나오는 글씨를 극하는 거. 그럼 화를 극하는 게 뭐죠? 수의 양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 임수를 앞에다 두는 거예요. 네. 시작이 자시에다가 자시에다. 예. 그래서 임, 개, 가, 을, 영, 정, 그렇죠. 무. 순서요. 그럼. 예, 기. 그래서 김이 어렵죠. 그러니까 부부합도 알아야 되고 또 여기는 월지는 인월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생하는 거. 그래서 기준 이거죠. 또 똑같죠. 목, 화를 생하는 거, 목생하니까 목부터 시작해서 인시부터 가요. 목이니까 그대로 목이죠. 갑을, 영적, 지금 신월이니까 여기가 신이죠. 그럼 기 다음에 경이죠. 그럼 이렇게 경이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고 있으니 저거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시간요? 예. 시간은 자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오후 예, 만약에 예. 몇 시로 할까요? 한 5시 할까요? 오후 5시. 오후 2시. 방금 그게 오후 2시예요. 네, 2시. 그 시간 아시죠? 자시가 11시부터. 예, 그 2시간씩 예, 해가지고. 2시간씩, 예. 예, 그럼 만약에 오후 5시다. 예. 그러면 5시면 유시죠, 유시. 여기서 우리 넘어가면 되죠. 너 가 있어. 괜찮아, 괜찮아. 시간 그거 할게요. 자, 오늘 이거 배우려고 했는데, 아, 네. 예. 보세요. 자시 밤 11시부터 그 다음 1시, 그죠? 그러니까 24시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 2시간씩 하니까 네. 1시부터 3시, 3시에서 5시, 그 다음 7시. 거기까지만 가지. 응. 이거까지만 가자. 응. 이거까지. 낭만. 그리고 9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인시로 해볼게요. 인시. 아침에 인시에 태어났어요. 5시. 아침 5시에. 그러면 개기 때문에 그게 화에서 뭐라고 극하는 오행의 양간. 양이에요. 양간이에요. 양간. 그러니까 화를 극하는 건 수죠. 수의 양간은 임이란 말이에요. 예. 임, 자시부터 들어갈게요. 자, 수, 임. 그럼 임, 개, 가. 그러면 가, 임. 여기가 감주. 아시겠죠? 나중에 또 들어갈 거예요. 네 번째. 근데 요즘 웹에 다 있어서 굳이 이거 계산 안 해요. 만세력 찾아보는 거는 이제 스님들밖에 없어요. 알파에 안 터지고. 근데 요즘 웬만한 절에 와이파이 다 터져가지고. 여기 자세하게 읽으면 시도 뽑았어. 이거 들어가려고 했는데 앞전 시간에 우리 오행 배웠잖아요. 그래서 천관과 지지를 다시 오행 분류했다가 다시 분류한 걸 다시 오행으로 한번 합하는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갑을 변경했어요. 이게 10간이에요. 천간 위에 아까 술, 오 이랬잖아요. 물을 술로 알고 이러시잖아.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그런 것도 헷갈려요. 열 개의 천간이 있어요. 이걸 오행으로, 음양으로 구분하면 여기 목하는 양입니다. 이게 따뜻하다는 말이에요. 기운이 따뜻하다. 그리고 병신 이게 여기서부터 음이에요. 좀 차갑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중간에 토에서 중화를 잡아줘요. 건네주는 거예요. 양에서 음으로. 갑자기 차가워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조율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가는 거는 양이거든요. 양이 20, 30대까지는 이제 보통 한 100세 살면 50이 중간이고 60 살면 30이에요. 올라갈 때는 우리 산에 올라갈 때 좀 더디죠. 더디다가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툭 떨어지진 않아요. 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데 우리가 40, 50대면 세월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막은 힘드니까 20, 30대는 더디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탄력 붙어서 같은 1시간인데 여기는 탄력 붙어서 더 빨라요. 그런 것처럼 뭐든지 내리막이 조금 빨라요. 그러니까 그 사업할 때도 성장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하다가 말아먹을 때는 퍽싹 말아먹어요. 내려가는 게 빠르죠. 그런 것처럼 이쪽은 양이고 이쪽은 음입니다. 이걸 또 오행으로 분류를 했어요. 두 개로 분류할 때 이렇게 됩니다. 양과 오행 분류하면 두 개를 목의 기운, 병정은 화의 기운. 기예요. 기운이라고. 어떤 상이 이루는 게 아니고 기운. 그 다음에 여기는 토. 병신은 금. 임계는 수, 물이라고 해요. 이것도 앞에 있는 거는 양이에요. 앞에 있는 거는 또 양입니다. 뒤에 있는 건 병도 양. 양이라는 거는 좀 크다. 표출하는 게 남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음은 약간 실속적인 거예요. 감춰졌지만 안에서 꼬물꼬물하고 있는 거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이제 표현이 잘 되는 거죠. 토도, 무토, 기토. 병은 양, 신금은 임수는 양, 개수는 이렇게 음양 분해. 뭐든지 우리 두 개가 돼요. 항상 손도 앞면, 뒷면 있듯이 구분이 되고 높은 거, 낮은 거 있고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항상 두 개로 분류가 돼 있어요. 모든 사물이든 보이지 않든 보이든 간에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길흉, 높다 낮다 뭐 이런 것처럼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행으로 분류하면 이렇게 목화, 토, 금, 수가 돼요. 천간을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럼 한번 모아볼게요. 목은 천간에서 뭐가 나오냐면 갑과 을이 있죠. 화는 병과 정이 있어요. 토는 우와 기가 있어요. 금은 병금, 신금이 있어요. 수는 임수, 괴수가 있죠. 그럼 이제 천간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럼 지지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월의 기준은 우리가 그 입춘 기준이라고 했어요. 입춘. 그래서 인월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임, 묘, 진, 아, 그래서 1월이에요. 1월이 입춘에서 1월입니다. 1월. 묘는 2월. 진월은
이제 어디 있냐면 1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네, 11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 공부하실 거예요. 4는 4월, 5는 5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나눠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오행으로 분류하면 일단 음양 구분할게요.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양입니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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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됩니다. 순서대로 양은 이렇게 가죠. 일단은 이렇게 갈게요. 나중에 이거 두 개 바뀝니다. 바뀌는데 왜냐하면 인월이 봄이잖아요. 봄. 그래서 오행으로 이렇게 양은 했어요. 갔어요. 그 다음에 봄으로 계절적으로 나눌게요. 1월부터 3월을 봄이라고 그래요. 봄이라고 그러고 4월부터 6월까지를 여름이라고 나눠놨어요. 신월부터 수월을 가을이에요. 해자축을 겨울입니다. 3개씩 3개월씩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오행 분류할게요. 인과 묘는 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묘지 3호를 목부 그래요. 세력이 합해졌다고 그래서 봄이라는 어떤 기운을 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오행으로 나눌게요. 인과 묘는 목이다. 거기서도 먼저 나온 건 양이고 뒤에 나온 건 음이다. 인과 묘. 그 다음에 화. 4와 5는 화예요. 두 개는 화입니다. 그 다음에 신과 유는 금이죠. 해와 자는 수입니다. 오행이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있는 거는 계절이 바뀔 때 중간 역할하는 거는 토가 돼요. 토. 먼저 나오는 거 양토, 음토. 양토, 음토 이렇게 됩니다. 양토, 음토. 책에 다 나와 있죠, 11페이지에. 절기로 인호를 입춘이라고 그러죠. 입춘. 그 다음 2호를 병칙. 진호를 청명. 그래, 청명절이라고. 그래서 진월에 식목일이 있어요. 식목일이 있고, 사에 입하예요. 보세요. 인월에 입춘이 들어갑니다. 입춘. 들어가는 입춘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4월에 입하, 여름에 입하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금에서 입추가 들어가죠. 입추가 들어가고 해에서 입동이 들어갑니다. 인사, 신, 해가 계절의 시작점이에요. 계절의 시작. 시작하는 거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 그래서 보세요. 4와 5는 4가 먼저 나오는데 우리가 음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름을 시작하는 거는 4가 열어요. 그래서 이게 겉모습과 나중에 쓰임이 달리 갈 거예요. 일단 그것만 알아두세요. 먼저 여름을 4가 시작하는데 음이거든요. 겨울도 보세요. 겨울에 해가 먼저 들어가는데 음이잖아요. 나중에 바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4와 해만 바뀌는 네, 사와 해가 얘랑 뒤에 있는 글자가 바뀌어요. 겉모습과 태와 영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겉모습과 쓰임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계절의 시작점이 인사, 신, 해. 인사, 신. 우리 나중에 별도로 이런 글씨를 모아서 외워요. 인사, 신해. 역동적이잖아요. 시작을 열기 때문에 계절에. 그래서 역마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들이 부딪히면 역마충. 그래서 역마, 우리 몸의 역마는 수족이죠. 다리, 팔. 그래서 수족 이상 아까 설명할 때 들으셨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신에는 우리 시작하는 기운을 열어가는 거고,
계절에서도 가운데, 봄 중에서도 봄을 시작하고 만연한 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왕지라고 해요. 계절의 왕지. 그래서 묘, 오, 유, 자오묘를 나중에 왕지로 부릅니다. 이건 시작한다고 해서 생지고요. 그 다음에 왕지. 계절에서 가장 그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묘, 오, 유, 자오묘를 왕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가 계절을 닫아서 여름을 열죠. 그죠? 임묘진에서 봄의 기운을 닫고 여름을 연결해주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있는 진, 미, 술, 축을 진술축미를 고지라고 합니다. 고지. 하나 이제 문을 닫는다고 해서 묘지라고도 그러고 묘지라고도 그러고 고지라고도 그렇습니다. 진, 미, 술, 그럼 이제 지지에 있는 글씨를 오행에다 갖다 놓을게요. 지지에서 목기운을 모아보세요. 지지에 있는 거. 목기운. 지지에서 목. 인가? 묘가 되죠. 이게 목이에요. 나중에 목기운 하는 거는 천간의 가불도 목이고 지지에서 임묘도 목입니다. 그럼 화는 병정 있고 5, 4 그죠? 4, 5가 있어요. 토는 중간에 진, 진술, 중미가 있어요. 금은 신과 이거 있죠. 수는 자, 이게 그 기운이에요. 일단은 이래요. 나중에 또 모아서 목이 되고 모아서 화가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3합이나 6합에서 배울 겁니다. 일단은 목은 천간의 가불과 지지의 임묘는 목이다. 화는 천간의 병정과 지지의 4, 5가 화다. 토는 무기와 진술 중미가 있고 금은 병신과 유금 신금이 있다. 수는 임계와 자해는 수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냥 들어있어야 돼요. 알파벳처럼. 그래서 인신사에는 계절의 시작되고요. 자오묘는 계절의 절정기고요. 진술충미는 계절이 마무리하고 다음 계절을 열어가는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왕보지라고 이렇게 해요. 생왕묘지라고 해요. 이게 생왕. 그래서 인신사에는 계절을 열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 시작한다, 움직인다, 역동적이다 그래서 역마라고 그러고요. 좌우면은 기운이 모아져 있잖아요. 모아져 있어서 나중에 도화살로 쓸 건데 그 도화살을 또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식이 또 있어요. 일단 좌우묘가 있으면 도화에 영향을 받죠. 어떤 운에 따라서 좌우묘가 도화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술충미는 어떤 기운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화계라고 해요. 화계라는 건 덮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화계, 정리하고 덮는다. 그래서 화계, 우리 화계하면 종교랑 관련이 있죠. 진술충미는 종교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단 오행을 분류를 해봤고 천간지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봤어요. 음양으로도 분류를 했고 오행으로도 분류를 해봤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진도가 많이 나갔네요. 음양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읽어보시면 알겠고 오행은 흐름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이런 글씨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생해요.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글씨가 생겨나거든요. 전에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들이 나오는 것처럼 이런 글씨들이 이걸 만들어가는 걸 생한다고 그래요. 생한다는 건 내가 나았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행의 생극제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목파 토금수가 방향으로 흘러갈 건데요. 오행이라는 거는 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5가지 방향으로 나아갈 건데 우리가 항상 그냥 목을 기준 잡아요. 파를 얹어놔도 되고 소를 가운데 놔놔도 상관없는데 목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목을 기준 잡아서 보통 중간에다 많이 두죠. 그래서 목이 파를 생하죠. 파는 토를 생합니다.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목 그랬어요. 그럼 목이 어떤 글씨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목은 갑과 을과 인과 묘가 있어요. 이런 글씨는 화를 만들어냅니다. 나무는 불을 지피죠. 그래서 병정과 사무가 지지에 있어요. 그럼 화는 화생토해서 토는 무토와 기토, 진술, 중무가 있습니다. 그다음 토는 토생금을 하죠. 금은 정신기가 신유이 있습니다. 금생수를 하죠. 그 수는 임해와 자해가 있습니다. 이 임수는 다시 목을 생하죠. 그 이제 육이 된다고 그래요. 기운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치 건너 하나는 목극토를 하죠. 나무는 토에서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생의 방향을 아시고요. 옥생화, 화생토, 토생금, 생수, 수생목. 생의 방향은 이렇게 갑니다. 그럼 극의 방향은 목, 토가 되죠. 토는 다시 토국수. 수는 불을 끄죠. 화는 화극금. 금은 금극목. 뭐 하셨는가 보다. 생과 극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생을 할 때는 목이 좀 힘이 있어야 자식을 생하겠죠. 그래서 생을 하는 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건데 가끔 화가 커져버리면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극도 수국화 자연스럽잖아요. 물이 불을 끄는 건 당연한데 나중에 불 때문에 물이 증발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병이 생기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생이 자연스러울 때는 괜찮은데 생이 반대로 됐을 때 자식이 더 커져버린다든지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생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요. 극은 목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으로 갑니다. 이거 하나의 칭찬이라고 보면 돼요. 엄마가 칭찬하는 시 칭찬. 무조건적으로 생하니까. 이건 생하는 거는 내가 힘이 없어도 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허결 상태가 돼요. 이제 엄마가 계속 자식 많아지면 엄마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가 많아도 생하게 되면 이제 뭔가 허탈 상태가 되고 이제 이러는 게 되고. 극은 하나의 채찍이라고 보면 돼요. 되게 오랜만에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반은 잡혀있죠. 그 정도 되면. 그 다음 수는 다시 뭔가의 기운을 아주 이제 해서 목으로 생하는 씨, 종자 같은 그런 거예요. 종자.
우리가 열매를 맺었으면 이제 씨의 상태로 해서 다시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씨를 뿌려서 하듯이 씨 뿌리는 거고요. 새싹이 나는 거고 꽃이 피는 거고 이제 무르익어서 열매를 맺고 다시 씨가 돼서 또 다시 이렇게 순한 반복되는 겁니다. 오행은 우리 인생과 같이 계속 끊임없이 생겨났다 소멸되는 반복의 그런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씩 이렇게 오행에 큰 의미도 있고 갑은 갑대로의 또 모양이 있어요. 갑의 모양. 12페이지 보면 갑일이 나와 있죠. 갑은 지지에서 인과 성향이 비슷합니다. 똑같다고는 보지 못하고 천간의 갑이 지지로 지구로 내려서 인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갑의 모양을 보면 갇혀 있다가 똑바로 올라가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방향으로 솟아오른다. 근데 겨울에 얼어붙은 땅에 새싹이 오르듯이 작지만 여린 새싹이지만 엄청난 강한 힘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똑바로 직선상에 올라와서 이제 약간 미래지향적이라고 보고 약간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갑의 특성은 그 밑에 나와 있어요. 갇혀있다가 똑바로 올라가는 것. 그리고 물상적으로 보면 큰 나무다. 모양대로 큰 나무다. 미래지향적이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이라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 분수 모르고 변덕도 있고 남의 탓. 왜 이제 계속 가다 보면 앞만 보고 가다가 뒤를 안 돌아보다 보니까 자기 말 안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남의 탓을 해요. 나는 이렇게 이끌고 나갔는데 너희네들이 똑바로 안 하는구나. 그러고 이제 약간 그런 남의 탓. 워낙 앞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리드하고 이렇게 가버리면 뒷사람들이 미처 못 따라와요. 이제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갑은 일단은 직선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흔들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갑의 특성상. 고집스럽죠. 그래서 근데 을은 같은 목이라도 을은 넝쿨처럼 휘어감고 올라가요. 부드러워요. 유동적이에요. 걸림돌이 있으면 감아가면서 올라가요. 큰 게 있으면 돌아서 갈 줄도 알아요. 그래서 상황 변화에 아주 유동적으로 잘 움직인다. 그래서 집착도 강하고 생활력도 강해요. 그리고 갑과 을은 같은 목이지만 약간의 이런 차이가 음양의 차이예요. 음과 양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은 지지의 묘와 비슷해요. 갑은 인과 비슷하고 을은 묘와 비슷합니다. 거의 같이 쓰이죠. 그 다음에 병화는 우리가 큰 태양이라고 해요. 큰 불을 말하죠. 그래서 공명정대, 태양처럼 모든 만인에게 평등해요. 똑같이 비춰주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의 사와 비슷합니다. 사와. 정은, 천간의 정은 작은 불꽃이다 이래요. 등촉불이다 이렇게도 하고, 그래서 지지의 오화와 같이 쓰입니다. 쓰임이. 또 무토는 가장 극단에 있죠. 양과 음의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맺히는 이제 열을 받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토는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큰 땅을 말해요. 큰 대지, 산, 뭐 이렇게 표기도 해요. 산, 대지. 중국이 이제 무토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큰 이제 대륙, 큰 땅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지에서는 진과 수를 무토랑 같이 쓰이죠. 그 다음 토, 기토. 기토는 이제 양이 시작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양에서 음으로 가는 음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발산하지 못하고 이 말은 이제 양에서 음으로 넘어갔다는 말이에요. 안쪽으로 꺼지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열기가 했던 게 이제 딱 깔아앉는 그 시기가 기토입니다. 그래서 지지에서는 축과 미토를 같이 써요. 음토로서. 그 다음 경금, 금의 시작인데요. 금 중에서 이제 그 음에서도 이제 시작하는 경금이에요. 양의 기운이죠. 그래서 아직 재련되지 않은 원석입니다. 아주 차가운. 쇠는 아무리 재련을 하고 다른 걸로 모양을 바꿔놔도 차가운 성질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경금 가지고 있으면 좀 차갑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 그 포철에 가면 큰 이제 용광로 그 쇠 있죠. 그런 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지지의 신금과 비슷합니다. 지지의 신금과 같이 쓰이고요. 또 신금, 천간의 신금, 지지의 신금하고 같이 있죠. 틀려요. 진짜 글씨 틀립니다. 이 신금은 재련된 겁니다. 불의 화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져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위나 칼이나 뭐 이런 주사 바늘이나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보석이나 이미 만들어진 재련된 금을 신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절적으로도 가을이에요. 가을이면 열매를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단절의 아픔 뭐 이런 것도 있고 자르는 아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신금은 지지의 유금과 같이 씁니다. 유금과. 그래서 수는 임수, 큰 대수를 말해요. 대수. 지지에서 해수와 같이 됩니다. 가장 음의 절정이죠. 음의 절정. 그리고 개수, 천간의 개수와 지지의 자수가 같이 씁니다. 아주 제일 작아진 핵과 같은 그런 단계예요. 이제 이 상태가 되면 다시 갑으로 가기 때문에 씨가 땅속에 묻혀있다가 터지기 일보 직전이죠. 그때를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 자수. 아주 제일 작아진 그런 개수하고 해수. 아니 개수와 자수. 아까 음과 이제 양이 바꿔지니까 이제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임수와 해수도 같이 쓰입니다. 해수와 해수. 네, 작은 임과 자를 맺지만 겉모습이 같기 때문에 쓰일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장간 할 때 이제 그 바뀌어 있는 왜 바뀌었는지 이제 나와요. 임과 해를 같이 쓰시고요. 개와 자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읽어보시고 읽어보면 대충 이런 거구나만 알고 가시면 돼요. 지지도 마찬가지예요. 지지도 이제 자부터 하면 그 자가 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는 아까 임개와 같은 그렇게 나가요. 자수도. 그 자에 딱 보면 나왔죠. 겉모습은 양이지만 실제 사용은 음의 수이다 이 나와 있죠. 음의 절정을 이루는 동지. 월에서 이제 그 절기로 동지입니다. 동지. 그리고 시간적으로 아까 시간 말했죠. 밤 11시 반부터 새벽 1시 반. 자시예요. 자시. 한밤중이고 겨울이다. 반대쪽에는 오가 있다. 이렇게. 천간도 그랬지만 우리 지지도 자시 음이기 때문에 밑에 내려놨을 뿐이에요. 방향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남과 북 보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바꾸셔도 상관없지만 자는 음의 기운이니까 하강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래서 자를 밑에 내려놓는 거고 화는 불처럼 위에 이제 그러기 때문에 위에다 올려놨을 뿐입니다. 동서남 방향은 보기에 따라 틀려요. 내려보는지 밑에서 보는 방향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자, 밤 11시부터 그 다음날 1시를 말해요. 그러면 오시는 정오 11시부터 1시를 말합니다. 반대 글자예요. 반대편에 오가 있다 이런 뜻은 이 말이에요. 반대의 기운이에요. 이거는 물, 음의 가장 절정이고 오는 화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인가신 자와 오는 반대. 묘와 무도 반대되죠. 시간적으로 볼게요. 1시에서 11시에서 1시, 그러면 1시에서 3시를 말합니다. 그럼 미시는 오후 1시에서 3시를 말하죠.
그 다음에 축시는 3시에서 5시. 금요일은 5시에서 7시. 7시에서 9시. 진시는 우리 여기 사시는 우리 불교 절에 가면 사시 예불 하는 거죠.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9시에서 11시. 9시에서 11시 사이에 사시 예불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되고 우리 아침 식사할 때 옛날 어른이 진지 드세요 그랬어요. 그때 그 시간이 진시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거는 이 시간이 반대되는 시다고 보면 돼요. 인과 시는 3시에서 오후, 여기는 오후예요. 오후 12시간 더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묘시와 유시는 진과 술은 7시에서 9시, 여기는 11시. 이렇게 시간적으로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쑥박비 내셔야 됩니다. 연말 결산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반대되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인신사에 우리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되는 기분이죠. 반대되는. 그래서 나중에 인신충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이런 반대되는 게 좌오충, 충 반대되는 기운이 부딪힌다. 그래서 좌오충이라는 말이 나오고 충미충 반대되는 이렇게 나와요. 좌우충, 충미충, 인신충, 묘유충, 진술충, 사해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역마는 인신사에는 역마충이라고 해서 역마충이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반대되는 기운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고 역마충이 되고 이 기운도 부딪혀요. 묘유충 이렇게 돼요. 이거 왕지충이에요. 이거는. 아까 좌오 묘유는 왕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묘와 유는 나중에 이제 부딪혀요. 봄과 가을 또는 목과 금이 부딪힌 상반된다. 그럼 여기서도 자와 오는 겨울과 여름, 물과 불에 부딪히는 거예요. 반대되는 기운이니까. 그래서 인묘지는 우리가 아까 목기운이고 봄이라고 했어요. 봄. 사오미는 여름이고요. 화죠. 화에 듭니다. 신유술은 가을이에요. 3개씩 끊어서 가을. 여기는 금의 도장입니다. 금의 기운에 있는 거고 해자축은 겨울. 겨울이고 수다. 오행적으로 수다. 그러니까 사오미와 해자축이 부딪히겠죠. 그 다음에 인묘진과 신유술이 부딪힙니다. 나중에 우리 뭐지 내년 되면 삼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반대되는 기운끼리 이제 부딪히는 현상이에요. 극이에요.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시간도 이 시간만 알면 나머지 충되는 시간을 하면 이제 반대되는 시간이 나오죠. 뒤에 가면서 이렇게 팥과 충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에 들어가면 아까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와 같이 자축, 인묘, 진사오미도 비슷한 성향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자수 같은 경우는 인신사에는 다음 기운을 열어가기 때문에 할 일을 참 잘해요. 생을 잘해요. 생을. 인 같은 경우는 목생화를 잘하죠. 목급토도 잘해요. 그러나 묘는 그 다음에 묘는 왕지잖아요. 그래 고집스러워서 목생화보다는 목급토를 잘하죠. 왕지는 극을 잘합니다. 그래서 자수는 겨울에 한냉지수로서 수급화를 잘합니다. 극을 잘해요. 자수는 극을 잘해요. 그래서 이 수가 목을 생해버리면 이 자수는 수목은결이 되버려요. 나무한테 자월에 이 차가운 물을 나무한테 주면 수생목을 해야 되나 이 자수는 왕지로서 수생목을 하면
나무가 얼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걸 이제 수목 분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자수는 이제 그냥 그렇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축은 우리가 제일 추운 소환입니다. 12월. 그래서 땅은 땅인데 얼어 있어요. 동토예요. 그래서 이 토에는 양육할 수가 없어요. 나무가 자랄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라도 다 그냥 흙이 아닙니다. 자월 해자축의 축은 동토, 얼어 있는 땅이다. 옆에 이제 화가 있어야 쓰임이 제대로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이게 이제 되는 게 이는 목국토도 잘하고 목생화도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화가 오면 화로 변신도 잘합니다. 그리고 묘는 순목이라서 인과 묘는 이는 조목이고요. 말라있는 그 목이고요. 묘는 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묘월, 2월쯤 새싹이 이제 나뭇가지에 그 벚꽃 피잖아요. 그때 나무를 다 꺾어보면 그 안에 생기가 들어있잖아요. 물이 촉촉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꺼내서 불에 지피면 잘 안 타죠. 연기 나죠. 그래서 그 안에 물기가 있다고 그래서 순목이라고 그래요. 순목. 그래서 목생화를 못해요. 그 나무를 꺾어서 불을 지피면 불이 안 켜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는 목은 목생화를 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그 존재가 생해서 목생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목이 화를 생하는 건 당연한데 생하지 못할 때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묘목은 목생화를 못합니다. 묘목은 목국토를 잘하죠. 목국토를 잘합니다. 그리고 진토는 우리가 이제 그 3월이라고 그래가지고 청명절이라고 그래요. 물이 이제 겨울에 얼어있는 물이 여기서는 녹아요. 그래서 그냥 부어도 나무가 얼어 죽지 않습니다. 이때 토는 우리가 이렇게 자꾸 변하기 때문에 아까 축토도 옆에 불이 있으면 토로서 쓰인다고 그랬어요. 겨울에 가수원 이렇게 치면 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는 옆에 어떤 글씨에 따라서 변해요. 그 변한다는 말을 우리가 자양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진토도 옆에 수가 오면 수로 또 변해요. 그래서 일단은 토는 토인데 토로서 작용할 때도 있고 옆에 글씨에 따라서 변화가 무쌍합니다. 그리고 사는 화죠. 화, 양의 화입니다. 이 화도 화생 토도 잘합니다. 그러나 화극 금도 잘해요. 그리고 이 사는 금이 오면 또 금 따라 변하기도 잘합니다. 화는 생지들은 생도 잘하고 극도 잘하고 대신에 어떤 글씨가 오면 변화도 잘하고 그러나 이제 오는 음의 오는 생보다는 극을 잘하죠. 그러니까 자오묘유는 생보다는 극을 잘합니다. 극을 잘합니다. 그래서 오는 이제 불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큰 용광로에 쇠를 녹이기에는 오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엄청난 화력으로 몇 천도 돼야 그 용광로에 그 쇠를 녹일 수가 있죠. 근데 이 오화는 촛불처럼 연약한 또는 화학적으로 전기불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화가 좀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미토는 여름의 화가 있어요. 여름의 토예요. 사오미에서 여름입니다. 여름. 그래서 미를 우리가 이제 사막의 토처럼 모래알이라고 부른대요. 모래알. 모래처럼 아직 열기가 여름 지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열기를 좀 품고 있어요. 우리 이제 불 떼고 나면 재 위에 이렇게 꺼졌다 싶은데 이렇게 뒤집혀 보면 불이 살아있죠. 우리 군방 구워 먹고 뭐 이럴 때 그런 불을 말하는데 미토는 이제 그게 꺼져서 흙이 되기 일보 직전인데 아직 열기가 많은 토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또 나무가 뿌리 내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신금은 아까 이제 금의 시작점으로서 아직 재련되지 않는 큰 쇠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 쇠는 금생수도 잘하고 금금목도 잘합니다. 이런 생지들은 생도 잘하고 극도 잘하고 또 다른 글씨가 오면 변하기도 잘하고 변덕이 좀 심하죠. 유금은 금금목은 잘해요. 극은 잘하는데 생을 하면 너무 맑은 물이 돼버려요. 금생수를 하면.
그래서 이때는 너무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 금수쌍청이란 말이 있어요. 유금에서는 금생수를 하면 너무 맑아서 탈이에요. 너무 맑아서. 그리고 술토는 탈로 이후에, 그러니까 신과 유금을 거쳐서 술토 정도 오면 우리가 이제 그 과일하고 곡식을 다 거두고 땅이 비어 있어요. 땅이 벼를 베고 나서 또 과일을 따고 나서 모든 식물을 재배하고 나서 있는 쉬고 있는 한토죠. 술토.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술토는 토생금이 어렵습니다. 토는 토인데 토생금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해, 겨울에 해는 대수죠. 대수, 큰 물. 그래 이 글씨도 수국화도 잘하고 수생목도 잘합니다. 아주 극단의 마지막에 있는 글씨이기 때문에 이제 음의 극치를 달리죠. 그래 수국화도 잘하고 수생목도 잘한다. 그래 청간의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와 자축 인묘 진사오미는 청간 글씨와 지지에 있는 글씨를 짝지어서 그 성분이 양은 양끼리 비슷하고요. 음은 음끼리 비슷하다. 양은 생도 잘하고 극도 잘한다. 음은 생보다는 극을 좀 잘하더라. 여기도 마찬가지 화와 병을 짝을 지우고요. 정과 오를 짝을 지으세요. 그리고 신금, 경금과 성질이 비슷합니다. 여기는 기토는 쭉 이가 이 성질이 그렇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갑은 그렇다. 뭐 병은 이렇다. 대충 일단은 이해만 하세요. 이해하시고 사주상에 이런 성격이 나오는 거는 사주가 어느 정도 강해야 자기의 성격이 나와요. 지지에 다른 글씨가 많아서 많은 글씨로 가버리면 일간의 성격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갑은 이런 성격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갑은 천간의 갑은 지지에 내려오면 인목과 비슷하더라. 을은 묘와 비슷하더라. 병은 사와 비슷하고 정화는 우화와 비슷하고 무는 진과 술과 기는 충미 병은 신과 신은 신유금과 수는 임해와 개와 자가 성격이 비슷해요. 똑같다고는 말 못해요. 비슷해요. 천간은 정신이고 지지는 현실인데 우주 공기에서 땅으로 지구로 내려오면서 약간의 변화에 따라서 지지는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그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다고는 말 못하지만 천간의 기운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변형됐어요.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 자축이며 진사오며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히 다 알아들으셨죠? 처음에는 갑 다음에 을이 있는지 을 다음에 병이 있는지 그것도 잘 안 외워져요. 네, 계속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가지고 갑을 먼저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갑 다음에 을인지 병 다음에 정인지 그 부분이 잘 안 가요. 자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지 갑이 내려와야 되는지 천간과 지진도 구분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천간 지진은 알파벳처럼 외우셔야 글씨를 만들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하면 되는 거고 천간과 지진은 머릿속에 그냥 바위에 글씨 새기듯이 딱 외워놓으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